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온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9월 둘째 주가 이제 마무리되는 금요일장이고요. 뭐 옵션 만기일도 끝나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 이제 다우가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뉴스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왜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번 주 증시 이슈 체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9월 7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9월 7일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 테슬라 관련해 갖고 많은 이제 이슈들이 나왔죠. 저번 주부터 해갖고 유상증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S&P 500 이제 탈락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뉴스가 이제 나오고 나서 지금 테슬라 이제 안 좋은 악재들이 겹겹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거품 낀 테슬라. 과연 거품이 꼈을까요? 모르죠.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 회사의 이제 미래 성장 가치를 다 반영했을 때 현재 이제 주가가 이제 너무 고평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알려주겠죠.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사실상 이제 기술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는 다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실 이제 주식이란 거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은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반대로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제일 안전한 부분입니다. 왜? 올라갈 일만 있으니까요. 단 전제 조건은 좋은 기업을 샀을 때. 똑같아요. 좋은 기업을 사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빠지고요. 좋은 기업을 샀는데 너무 많이 빠져. 그럼 너무 불안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시장의 단순 악재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겹쳐갖고 일시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너무 직전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하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이제 K 유딜 지수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관련된 지금 모든 이제 섹터들이 지금 핫하죠. 아무튼 앞으로 이제 현재 이제 2025년까지 계속 하겠다, 정부에서 하겠다 하면서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상 이제 지금 지원해주는 산업들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쪽 산업들이 뭐예요? 돈이 많이 몰린다는 거야. 돈이 몰리는 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제 좋은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을 쌓을 거고, 조금 이제 안 좋은 기업들은 연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서 분명히 좋은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 이제 똑같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성과를 낸다, 그건 아니지만 그 성과를 낸다 안 낸다를 딱 딱 확인시켜 주는 게 바로 실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재무 펀더멘탈상 안 좋은 기업들 이런 것들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근데 펀더멘탈상 좋은 기업들 당연히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잘 관리가 되는 거겠죠. 근데 똑같이 돈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이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지원해 주겠냐 이거예요. 제가 말한 핵심이 뭔지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잘 찾아해보라. 내가 이제 그거 기업이 좋다 안 좋다 요들 관련해갖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없다, 내가 판단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럼 펀드 관련된 이제 펀드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이제 알아서 다 선별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제 가격적으로 싼지 안 싼지 나만의 이제
트레이딩 기준에 전략에 따라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 편입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 세계 1위 통신사와 이제 8조 규모의 오직 장비 계약 뭐 차지 체결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그때쯤에도 이제 시장이 미국장이 이제 막 급락하면서 이제 진짜 오랜만에 그 주말에 영상을 녹화하지 않고 추가 이제 긴급 영상을 한 개 올렸어요. 그때도 뭐 이런 이야기 잠깐 했지만 이런 게 이제 지금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삼성전자 앞으로 미래.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때 이야기했죠. 삼성전자 사실 없으면 우리나라는 그 이제 산업 구조에는 큰 이제 뭐 먹고 살 만한 그런 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면 이제 그와 연관되어 있는 하청업체들이라든지 뭐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오지가 없으면은 4차 산업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다 연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못 찾아낼 뿐인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9월 8일 화요일 날 자, 화요일 날에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나왔어요. 퀄컴의 보급형 오지 칩, 이거 수주 뭐 따냈다 뭐 이런 것들 참 좋은 이야기죠. 여기 뭐 이제 IBM, 퀄컴, 엔비디아, 뭐 파운드리 1위 맹추격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좋은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앞으로 이제 산업의 어떤 그 산업 패러다임이 어떤 이제 중요한 자리까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연말까지 이제 5조 원 안팎의 국고채 단순 매입. 아무튼 이건 뭐냐면 뭐 연준에서 이제 채권 매입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죠. 그건 뭐예요? 돈 푼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제일 의문이 되는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푼다고 막 정책을 막 쏟아냈어. 근데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1부터 100까지다. 그러면 정책상 이제 우린 100을 풀겠어라고 딱 말은 많이 해놨어. 말은 말은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만큼 다 풀렸나 이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사람들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100까지 이까지는 다 풀리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지금 보통 이제 시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중간중간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매입하고 있다, 뭐 할 것이다, 뭐 계획하고 있다, 뭐 똑같은 이런 것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하고 계속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하는 부분에서 하고 계속적으로 알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이 유동성이 끊길 거라는 거야. 그러면 끊길 때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 갖고 금리나 이런 부분 올릴 수 있는 기준을 뭘로 잡고 있냐 이거야.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물가 이런 부분 평균 뭐 하면서 그것도 이제 도입했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물가 상승률로는 안 하고 뭐 금리를 올리겠다는 뉘앙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거기서 이제 뭔가 다른 걸 보겠다고 이야기했죠. 그것도 저 앞전에 뉴스 막 두들기면서 이야기 했습니다. 모르겠으면 찾아봐요. 자, 그리고 여기 요날 이제 화요일날 나스닥이 3% 뭐 주요지수 하락하면서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뭐 호조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노동절 후 하락세 이어갔다 뭐 이 이야기죠. 그때 제가 이때 화요일날 이제 영상을 한번 더 남긴 거예요. 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일단은 뉴스 이거 내용들 다 이야기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저만의 이제 생각을 그 이유를 저만의 생각을 이야기해드리겠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 상장 때문에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때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제 10일에 상장을 했죠.
근데 이제 만약 이런 거예요. 증거금 뭐 58조 중에 뭐 증시에 남는다 뭐 이런 거 있죠. 카카오 게임즈 이제 뭐 살려고 막 돈 많이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건 뭐냐면 이 돈들이 카카오 게임즈 이제 요거 상장하고 나면 끝나느냐 이거야. 예? 끝나느냐 이거야. 안 끝난다 이거야. 이 돈이 남아서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공적 이제 유동성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들, 예? 개인들이 만드는 이런 유동성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증시에는 당연히 좋은 거겠죠. 예,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9월 9일 날, 예, 수요일 날입니다. 여기 이제 수요일 날 보면 이제 백신 관련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3상 중단됐다 뭐 이런 거 심각한 그 질환 발견 뭐 이렇게 요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거 종식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온다 하면은 참 좋은데 이게 안 나 아직까지는 뭐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뭐 3상이라도 뭐 좋아할 거 없다. 뭐냐면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서두에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다들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백신을 한 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든다. 예? 근데 우리 어떻게 돼요? 이런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빨리 좀 축소시켜 주겠다.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은 축소되는 만큼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 여기 이 긴 시간과 비용 드는 안에서 이제 시행착오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행착오가 단기간 안에 이제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불가능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 이제 사람들의 그 생명에 대한 이제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예, 부동산 주식 B2 8월 가계대출 11조 7천억인가요? 아무튼 역대 최대 증가. 이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시장에 계속 이제 뭐 정부든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이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지? 분명히 문제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올 초에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계속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당장은 문제 안 되겠지만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관심 없던 분들 이거 관심 갖고 계셔라 이거예요. 투자에 뭐 이게 큰 영향을 지금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서 뒤에 찾아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하면 늦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려고는 뭔가 이제 이제 흐름이 포착되면 그때 내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맞죠? 그리고 삼성전자, SK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겠죠. 10조 단기 손실 우려. 이거 뭐냐면 이제 하웨이 이제 우리 판매 이거 미국에 이제서 그 승인받고 하락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전에 이제 나왔을 때 삼성전자 이제 수주 관련해 갖고 엄청 많이 났어. 그럼 요건 또 악재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그 고민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뭐 하웨이에 우리가 수출하는 거 엄청나게 그 비중이 좀 없다고 하면 사실 그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하면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장기적으로 계속 갈 건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주했는 것도 있고 뭐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 헷갈리는 게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뭐야?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럼 뭐 알아서 하는 거지. 예? 그럼 이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정보 매매를 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정보라는 거는 당신들 귀에 들어갈 때, 내 귀에 들어올 때는 그냥 쓰레기야. 정보에 가치가 없어. 가치 제로야. 제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귀에 들리는 순간 정보의 가치는 제로인데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나만의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해석했을 때 이제 내가 뭘 보고 좋아질 것이다, 나빠지면 뭘 보고 나빠질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이제 확인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해보시라. 예.
아무튼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죠. 자, 그리고 목요일날은 크게 뭐 제가 뭐 중요하게 뭐 딱 그거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딱 요게 딱 그래서 연말까지 주식 수수료 영원으로 하겠다. 뭐 거래소에 이어 예탁권도 동참. 이거는 호재인 것 같아요. 솔직히 주식 수수료 이거 뭐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거예요. 우리 주식 투자라는 거는 솔직하게 뭐 심리예요, 심리. 예?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좋으면은 올라가고요. 나쁘면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좋으면 올라가고 나쁘면 빠진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경제라는 걸 넣어볼게요. 경제가 좋으면 투자 심리가 좋아지겠죠? 맞죠? 예. 그럼 경제가 나쁘면 투자 심리가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경제가 좋을 때는 무조건 좋아지냐? 아니에요. 이것도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이거다 저거다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투자 심리는 투자 심리는 좋은 게 좋아요. 무조건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좋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들어볼게요. 경제가 나쁜데 지금 경제가 나빠요. 사실 맞죠? 근데 우리 투자 심리 좋죠? 왜 좋아요? 이유가 있잖아. 그러면 경제가 나쁜데 투자 심리가 안 좋아. 그러면 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야. 근데 경제가 좋은데 투자 심리가 좋아. 아, 그럼 경제가 좋으니까 투자 심리 좋은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경제가 좋은데 투자 심리가 나빠. 그리고 예를 들자면 경제가 정말 이제 화랑인데 수출도 잘 되고 뭐 다 하는데 다 좋은데 만약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지나는 거니까 뭐 지금 또 현재 진행이지만 경제가 좋은데 만약에 무역전이 터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투자 심리에는 악영향을 주겠죠. 지금 당장은 좋다 하더라도 미래는 안 좋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중요한 건 이 심리가 중요한데 이런 수수료 면제라는 부분은 뭐냐? 심리를 좋게 만들 수 있는 호재다.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의 그 재료로서의 가치는 끝났어요. 근데 하지만 향후에 이제 연말까지라는 기간이 있죠. 그러면 기대감이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목요일날 요거 한 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일. 예, 여기 미국 변동성 확대, 고용 악화에도 부양책 부결 이래 돼 있죠. 난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앞전에 이제 미국 관련해 갖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쉬고 화요일날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날 이제 반등 줬다가 지금 목요일날인가요? 수요일날 한 번 더 빠지고 목요일날 반등 주고 금요일날 지금 다시 빠지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갖고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가 이야기 해볼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고요. 요게 목금이고 요게 이제 화요일이에요. 그럼 저번 주 목금부터 해갖고 시장은 지금 다운 빠지고 있었어요. 고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이제 쉬고 화요일날 한 번 더 빠지고 수요일날 이제 요렇게 저거 하고 목요일날 어저께죠. 예, 다시 급락했어. 그럼 오늘 이제 저녁에 장이 열리겠지만 밑으로 빠질지 위로 올라갈지는 몰라. 하지만 이제 왜 이렇게 빠졌을까에 대해서는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이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예, 일단 결론은 그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결론은 그거예요. 유동성. 왜 그러냐? 딴 거 없습니다. 자, 현재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염병 이걸로 전염병으로 해서 지금 이제 경기가 경기 안 좋아져. 요렇게 이야기 해갖고 지금 어떻게 해요? 유동성을 이빠이는 일본 말이죠. 엄청나게 풀고 있다. 맞죠? 결론은 이거야. 전염병이 발발해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일도 못하고 공장에도 못 나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폭삭 막 내려앉은 거잖아. 응? 맞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시장에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뭐 대출을 해서라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지금 요동성을 엄청나게 먹죠. 채권을 매입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정책도 엄청나게 쏟아 넣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이 질병 때문에, 예? 질병으로 인한 뭐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백신, 그리고 시간, 예, 그리고 심리. 자, 그러면 질병으로 인한 그 이제 우리 백신 개발, 그리고 지금 현재 3월 달에서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9월 달까지 오면서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공포 심리, 예, 어떻게 돼요? 백신 지금 현재 이제 세모죠. 예, 세모. 예. 백신 아직 이제 미완성. 그리고 시간은 많이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 묻어내졌어요. 이제 처음보다는 무감각해졌죠. 신경을 쓰는데 이제 조금 무감각해진 건 사실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제 완전 막 극에 달한 공포는 아니다. 맞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책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연준에서 뭐 이제 현재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 금리가 너무 낮아져 갖고 어쩌고저쩌고 자산 가치 뭐 이런 거 올라가고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올라가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대한 이제 옛날 같으면 물가 상승률 2%만 돼도 이제 금리 인상한다 했는데 지금은 뭐 평균 뭐 물가지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제 뭐 2% 넘어도 이제 인상은 안 하겠다. 근데 하지만 이제 뭐 고용이 좋아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완전한 고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게 좋아지면은 뭐 그 상황을 보고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장에서는 이제 웬만해 갖고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걸,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은 악재. 근데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금리를 웬만해서는 진짜 뭐 특별하게 하게 뭐 확 이제 좋아졌다고 생각되지 않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예, 이게 결론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신경을 안 써요. 하지만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거 백신도 나온다 하고 그래, 하지만 뭐 실패했다 하고 뭐 그래, 시간이 지나면 그거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극에 달했던 공포가 줄어들었던 거는 웬만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경제로 그거 하고 나서도 이제 뭐 통제가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망률이 생각보다는 많이 적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독감 때문에도 200만 명씩 뭐 이렇게 막 엄청난 숫자가 운명을 달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따지면 보면 그냥 일반 독감이랑 똑같다, 뭐 비슷하다,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게 전파력이 너무 세다 이런 거죠. 예, 나이 불문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생기는 그 자기만의 이제 뭐렇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생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 익숙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악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연준이나 큰 은행, 한국은행도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같은 한국은행 그런 데서 이제 뭐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생각할 거예요. 무엇을? 언젠가는 금리를 인상할 건데, 맞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백신은 언젠가는 완성이 될 건데,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가격 부담은 있어요. 맞죠? 가격 부담은 있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저번 7월달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 좋게 나왔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번 8월달에 또 안 좋게 나오고. 하지만 뭐예요? 어찌됐든 좋게 나왔다가 안 좋게 나왔다가 좋게 나왔다가 안 좋게 나왔다가 백신이 이제 곧 완성될 거다 이런 심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질병이 잡히겠구나, 예? 쪽으로 이제 슬슬슬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유동성이라는 치료제를 그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이라는 치료제를 우리가 받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유동성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치료제가 끊긴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돼? 예. 그러면 이제 저 밑에서 이렇게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팍 떨어졌던 주가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직전 고점을 넘어가고 혹은 직전 고점까지 와갖고 막 이렇게 막 빌빌대고 있어. 직전 고점 넘어가는 엄청난 그 기술주들 그 엄청난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백신이든 뭐든 이런 거 그 회복되고 하면 고용 이제 그 정상적인 이제 예?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점점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밑에서 샀던 사람들, 지금 당장에 이제 고점 치기 전에 이제 중간에 샀던 사람들, 어찌됐든 간에 쭉쭉쭉쭉 가다 보면 어떻게 돼? 계속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 딱 아까 전에 마지막에 보여줬던 이 뉴스만 봐도 그런 거예요. 네? 여기에 변동성 확대 이게 뭐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좋아질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시장에는 뭐야?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계속 풀려야지 나한테 좋은 건데 라는 그 부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고용 악화에도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유동성, 치료제를 공급을 더 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 치료제를 공급 안 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난 지금 아직까지 덜 나섰는데 당장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거야. 아직 덜 나섰는데 뭐 예를 들면 다리가 부서졌는데 이제 뭐 회복해가 다리가 붓고 이제 회복해가 걸어갖고 이제 재활 치료해가 걸어갖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이제 안 아프다고 이제 판정이 날 때까지는 계속 이제 신경을 써주고 치료제를 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야. 지금 당장부터 이렇게 이런 부분들 보면은 너희들 내한테 치료제 안 줄 거 아니야? 안 주는 거 맞네 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 예. 그러면은 밑에서 샀던 사람들은 위에서 이제 수익 실현가 나오는 거고,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위에서 샀던 사람들은 더 올라가겠다고 샀지만 여기서 이제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사단이 나니까 어떻게 돼?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엄청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거예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더 이상 안 나온다면은 시장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뉘앙스를 좋게 해줘야 돼. 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죠. 왜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국채 어쩌고 매입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채 매입 안 한다고 알고 계속 매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4차 추경 어찌됐든 안 한다고 알고 우리 한다 해갖고 일보든 뭐든 한다 이거잖아. 이거 뭐 결정이 날지 안 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그 유동성 이제 이제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의 치료제는 유동성이라고 했잖아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그런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보면 우리 이제 10만원씩 뭔가 또 나왔잖아. 특별목 하면서 각 가족 구성마다 해갖고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걸 우리 사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는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미국은 그런 이제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라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지 않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술주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몫 더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여기서 어저께 목요일이죠. 이렇게 급락을 했어.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까 안 빠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FMC, 우리 이제 영원한 이제 그 FOMC,
영원한 금융의 형. 예? 미국이 이제 아직 발언이 남아 있어요. 9월달에. 맞죠? 그러면 제가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다음 주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제 뭐 더 빠진다 하더라도, 뭐 그 다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FOMC에서 이야기 나오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뭐 이제 한 2, 3일 정도?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전까지는 뭐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다우가 그 하락한다라고는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빠지면은 이렇게 빠지면은 다시 올라와야 돼요. 왜? 반등 주고 다시 빠지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제대로 된 하락 추세가 완성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단순 조정이에요. 단순 조정.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우가 뭐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 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왜 그 우리나라 시장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이제 해보는 부분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제 요 앞전에 제가 환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죠. 지금 현재 이제 환율이 미국이 달러 약세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예요. 환율, 달러, 강, 약. 미국 그 달러가 강세할 때는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이 이제 이머징 시장한테는 안 좋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약세죠, 약세. 예? 그럼 미국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이 달러가 만약에 갑자기 급등해갖고 막 다시 치고 올라간다? 그런 상황만 안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은 달러적인 부분에 있어갖고도 우리나라한테 아직까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우리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막 금리 막 하고 막 굼뜨고 막 익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보면 지금 딱 그 시장 시기적절하게 잘 뭔가 이제 딱딱딱 터트려줄 때 잘 터트려주고 있어요. 뭐 거래세 인상 뭐 이런 면제부터 시작하고, 이제 뭐 우리 국채 매입하고 있다, 뭐 매입하고 있다, 이런 것들 맞죠? 시장에서 미국 장을 보고 이제 좀 불안해할 법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한 개씩 툭툭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현재 이제 그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심리적인 그 요소를 그 딱딱딱 중요할 때마다 딱딱 터트려준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해하고 지금 제재가 거의 뭐 지금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딱딱딱 뭐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쪽 이제 그 뭔가 정책상 뭔가 이제 그 제약을 두고 있죠, 계속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쪽 자금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무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 조건이 지금 미국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약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뭐 그러면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머징 시장한테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해하고 뭐 크게 그 제약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보셨으면 미국 부동산 지금 수요가 엄청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뭐야? 주식시장 돈이 부동산에 또 갔으면 그만큼 이제 그 유동성이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제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부동산 돈이 우리나라는 투자할 때 주식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그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미국 시장보다는 더 좋게 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전략상 기존은 뭐야? 바이앤홀딩이지 뭐. 계속 홀딩이야. 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책상, 예? 정책상, 막 주식시장 깨부수겠어, 이런 거 안 나오면, 지금은 그냥 그 시장을, 좋게 보는 부분이 나는 이제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나중에 되면 뭔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대응해야 되겠죠. 지금은 좋지만 나중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가지 많은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면은 계속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뭐 말이 길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냈어요. 안녕.